내가 목격했어. 앙콜. 너무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응?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높다는 거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나지. 뭐 떠났나 봐. 내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여러모로 여의치가 않네요. 사실 여기 불빛이 8시 정도 되면 켜져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불빛이 안 들어와서 지금 조금 난감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일단 늦어졌으니 강사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사님은 고영기 강사님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연이 됐어요. 우리 효와 우리 정신 문화 이쪽으로 해서 조금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효와 행복연구소 저희 소장님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효에 관련된 효의 도 그런 책을 또 저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고영기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김제까지 초대해 주셔서 반갑고,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서울서 김제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오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막 들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좀 졸다가 보니까 김제라고 해서 일단 가방을 내렸는데, 제가 저 양복 옷도리를 항상 제가 그동안 많이 잃어버려서 항상 제 가방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오늘은 타자마자 그 선반에 놨다고요. 아니 내리고 보니까는 제가 이것만 있지 저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북한도 한 10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바로 김제역 그 직원인들을 갔죠. 지금 막 출발한 그 승적권을 보이면서 거기서 내렸는데, 바로 그 번호 위에 거기에 옷을 놓고 내렸다 그러니까 바로 그 열차의 그 승무원하고 바로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또 핸드폰이나 저렇게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열차 1호차에 42호 선반을 보라 그러니까 있습니다. 바로 연락이 와요. 양복이. 그러면서 다음 역 내린 데서 그 다음 또 이제 서울로 가는 거기다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열차가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 보관할 테니까. 그래서 오다가 다시 역을 가니까 잘 옷을 받아놨다 저렇게 줘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러신 분들도 소속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제는 처음 와봤는데요. 굉장히 조용하고 특히 향교 여기는 보니까 공기도 좋고, 제가 그동안 피곤했는데 향교를 들어오자마자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오히려 제가 지금 오히려 정신이 바짝 들고 아주 강의도 한 서너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은 김제 사시니까 원래 8시부터 10시까지 했는데 혹시 길어지면 11시에 끝나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아시고, 그러다가 이제 재밌으면 11시까지 해주시라고, 재미없으면 또 다음 주에 또 하니까 그때 또 연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또 한번 농담을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전기 담화가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전기알이란 말이에요. 전기알. 우리 한국말로는. 제가 북한을 처음에 가니까 대표로 간 거죠. 가니까는 선생님 오늘 저녁 불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요. 불알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제 전기알을 불알이라고 그래요. 불알. 그러면 여러분한테 좀 센스로 해서 형광등은 뭘까요? 그러면 북한말로. 예? 긴 불알이에요. 형광등 길잖아요. 이게 긴 불알이라고요. 긴 정불알이죠. 센스를 어겨서. 그 다음 우리 형광등에 보면은 좀 하는 초코 있잖아요. 옛날 그 많이 쓰면은 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초코다마를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건 시브랄이에요. 시브랄. 시브랄. 예. 우리 그 어디 호텔 그런 데 가면 쌍데리아라고 조그마한 전구다마가 100개, 200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쌍데리아를 또 뭐라고 할까요? 북한에서는 바로 떼브랄, 바로 떼브랄이에요. 그 선생님 센스가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제가 마지막에 상강할 때는 제가 아주 친한 친구분이 가족사랑이라는 책을 260페이지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20권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 김희영 선생님한테 여기 저 사무실로 택배를 보내게끔 해가지고 끝까지 나오신 분한테는 마지막 날은 그 가족사랑이라는 그 책자 260페이지 책을 한 권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공부한 사람이라. 근데 아까도 김현우 선생님이 소개를 했지만 제가 이 작년에 쓴 책이거든요. 인간의 길 효우도, 작년에. 지금도 교보문고랄지 그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있는데 또 제가 올해 쓴 책이 다음 주에는 나와요. 또 새로. 그것은, 그 제목은 별이 되어 지켜주시는 할머니. 그래가지고 그 책은 아주 그 카바도 아주 그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니 그 에폭시를 해가지고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그런 책을 한번 돼서 주위에 손자랄지 좋은 분 있으면, 선물을 분 있으면 그런 책을 준 것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좋습니다. 서가에 꽂아놓고.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할 강의 제목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에요. 인생 행복. 그래서 지금 지금 의자에 앉으신 분이 11분이신데 서울 그런 데 가면은 양평이랄지 양주랄지 그런 카페 가면은 이런 데 잔디가 있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아까 같이 색스폰을 불고 또 차를 마시면서 서로 오는데 보통 뭐 20, 30명 그렇게 자리를 해놔도 사람들이 다 바빠서 그런데 10여 명이 오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11분 오시면은 시고 특히 그 김제 아닙니까? 그거는 서울인데 서울에서 그 부자들이 차 몰고 다 오거든요. 양평이랄지 양주, 남양주 그런 데 그 좋은 카페를 밤에 그 머리도 식힐 겸. 서울수도 그러는데 이런 김제에서 조그마한 동네에서, 서울에 비하면 조그마한 동네에서 10분 이상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성향이 어렵습니다. 사람 모티가 어려워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1999년까지가 20세기예요. 2000년부터가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와 21세기 지금 2세기를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한 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기 지금 현상을 보면은 과거와는 틀리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여러분도 머리를 아까 떼브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장수가 되니까 노령화 인구가 많아요. 노령화.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몸에 앉아서 고대병원을 들렸다 왔는데 병원을 가면은 아침부터 꽉 차 있어요. 병원이. 특히 한 80%는 여성들이고 남자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여성들이 더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3에서 84, 남자들이 79살이거든요. 고대병원이랄지, 제가 또 암 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암 수술했는데 암 수술하면서 암병동에 6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는 잘 알죠. 병원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미국서 유학하면서 7년간을 있었거든요. 미국서는 부자 아니면 병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더 평균 수명이 더 적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60개국을 국제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모든 제도가 잘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게 밤에 치안이 좋아요. 밤에 여성들이, 남자들이 거리로 활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저 좋다는 스위스랄지, 제가 미국서 7년 있었던 미국이랄지, 캐나다, 저 유럽에 있는 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런 데 가도 밤에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왜? 불안하니까요.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자유롭게 소지하니까 이건 밤에 아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 태어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현 시점에 살아가는 걸 굉장히 고맙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좀 새로운 세계 현상으로는 핵가족화 된 거예요. 옛날 우리 가족 그러면은 부모님에다 몇 명의 형제간에다가 거기다가 또 조부모도 모시고 그것이 가족인데 서울에 있는 지금 그런 데 보면 56평에 45평 아파트 살아도 방이 서너 개 돼도 아들, 딸들은 직장에 오면 다 원룸으로 자기 혼자 따로 살라고 그래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데리고 있으면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오피스텔을 지어도 그 이유가 왜 계속 수요가 있냐면은 바로 1인 가족들이 많아진다 이거죠. 핵가족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큰 변화가 우리가 다 지금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공책하고 책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저희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도 있으면 이 핸드폰이랄지 컴퓨터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추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습혁명. 그래서 스마트폰은 기본이고 AI 그 다음에 많죠. 메타 요새 메타 그래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70대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일주일에 꼭 2번은 제가 이렇게 딴 거 AI랄지 꼭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이 시대에 뒤처져요. 근데 지방은 그런 것이 있나 모르지만 서울은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것을 다 무료로 가르쳐줘요. 무료로. 특히 노인들이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갈수록 은행들은 자꾸 없어져요. 인건비 때문에. 은행을 못 가니까 요새는 젊은이들은 뭘 해요? 다 이걸로 해서 다 이체하고 다 그래요. 노인들은 이걸 할지 모른다고요. 노인들이 어떨 때는 데모를 해요. 왜 지점을 없애냐고. 자기들은 못 하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걸 내느냐. 노인들한테는 필요하면은 서울시 각 구한테 연락하면은 컴퓨터 전문가가 스마트폰 전문가가 노인 집을 무료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좋게 됐어요. 김제는 어떻게 된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김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꾸 노령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게 추세예요. 이게. 또 하나는 국지화된다 이거죠. 세계가. 옛날에는 앞 동네에서 뒷동 사람은 걸어서 가야 하고 산 넘어가고 물 건너가야 하는데 요즘은 비행기가 해가지고 딱 비행기에서 잠을 한숨 들면 좀 있으면은 여기 스위스 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마이크가 나온다고요. 한 8시간이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서울서 유호까지는 출퇴근으로 쓸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서 부산까지 출퇴근한다면 웃기는 거지만 요새는 서울서 부산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6시에 KTX 타가지고 9시에 부산 도착해서 자기 출근해가지고 오후 6시에 퇴근하면은 9시에 딱 서울에 오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통혁명이 빠르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서 유혹 갈 때는 로켓같이 비행기가 고도로 해가지고 성층권에 진입해서 가면은 서울서 유혹까지 3시간이면 간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시골 와서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니까 그런 것은 이런 사회가 변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인 것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김제는 모르겠지만 시골 가면은 처녀들은 다 시골은 시집 안 올라오고 하니까 다 도시로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농촌 총각들이 여성이 없으니까 베트남, 몽고, 필리핀 외국 여성들이 차지한다고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가족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부모와 자식 또 조부모를 모시고 그게 가족이 있는데 지금은 가족이란 개념이 부부 개념, 그런 1인 가족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이거죠. 또 다문화 가정. 가정도 옛날에는 가정 그랬는데 요새는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가정 종류가 많잖아요. 조성 가정,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정, 부모가 이혼했으니까. 가정의 종류가 20가지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세대에 만나서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부부가 있으면 2명을 낳아야 이게 나라가 유지되는데
부부가 결혼하면 0.8명이에요. 한 명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50년 후에는 우리 한국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0.8명은 특히 OECD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꼴찌예요. 출산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번에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경상도와 호남표는 한쪽으로 몰린다고요. 양극화.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여자와 남자의 표 갈라지고. 그러죠? 예. 그리고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세계 닥치는 문제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고, 그러면 제가 제목이 인생은 행복과 성공인데 우리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선생님이 살으시니까 인생이 뭐든가요? 제가 질문할 때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하고 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제가 할 때 얘가 인문학 강좌거든요. 인문학. 사람 인자예요. 문자는 문의 문자예요. 인문학이 뭐냐면 선생님과 저하고 서로 문의가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다 틀려요. 생긴 것도 틀리고. 왜 인문학이냐면 인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제가 미국 유학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끄는데, 우리 한국 교육이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한국 교육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은 지금 반도체랄지 그런 것이 못 따라갑니다. 남한테 또 추월당해요. 교육 일대 혁명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돼서 국무회의 오면서 반도체 과학기술부 장관한테 반도체를 설명하시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한테 반도체가 나라를 먹여 살린 거니까 반도체에 당신의 목숨을 거시오. 지시를 한다고요. 우리가 반도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운영해야지, 나머지는 우리가 무슨 자원이 석유가 있습니까? 광물 자원이 풍부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김영 선생님이 인문학 강좌지만, 인문학 강좌가 반도체랄지 그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런 걸 하기 전에 사람의 자신이 자기 자격을 갖춰야 해요. 인성이랄지. 그래서 인문학 강좌는 참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문의 문자예요. 문은 이 문자가. 이게 그래서 옛날 그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모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가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오시니까 1000명 이상이 오면서 이 제일 앞에는 총장, 각 그 유명한 외국에서 박사 따는 유명한 교수들이 다 앉아 있고, 뒤에는 학생들이 1000명가량 앉아서 대강당에서 1000명 하는데, 갑자기 김수환 추기경이 앞에 총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총장님, 인생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살아보시니까 인생이 뭐든가요? 그러니까 총장도 갑자기 지적을 당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멍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인생이 뭡니까? 앞에 있는 교수들도 이 유명한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에 물어보니까 유명한 명답이 나올 줄 알고 다 주저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창한 답을 기대하죠. 우리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이 삶이잖아요. 삶. 이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죠? 사람 아니에요? 삶이 사람이죠. 이게 인생이 삶이에요. 근데 삶인데 김수환 추경이 인생은 삶은, 그러니까 인생 삶은 계란입니다 그랬어요. 삶은 계란. 그러면서 폭소가 터졌는데, 처음에는 교수들도 학생들도 삶은 계란? 왜 삶이 계란이냐 하는데, 김수환 추경이 역시 이 양반이 많은 삼선도 하고 이 양반이 유명한 그 수많은 명상도 하고 뭐이라, 제가 여러분 강연으로 학교 정문을 들어서니까 정문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삶은 계란을 판다고 삶은 계란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힌트가 얻은 거예요. 아, 삶은 계란이구나. 네? 계란을 또 여러모로 또 여러분 해석해야 해요. 이 문의문같이. 계란은 삶은 계란이니까 먹을 수도 있고, 그걸로 여러 가지도 제가 더 들어가면 시간이 많은 게, 그래서 항상 유명한 사람은 좀 아는 데서 진리를 찾는다 이거죠.
어렵게 생각 마시라 이러죠. 그래서 조물주가 여러분한테 지금 인생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물주가 처음에 인간을 불러놓고 인간 너한테는 30년을 줄 테니까 30년은 살아라. 그러면 대신 너한테는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그 다음은 소를 불러놓고 너한테는 60년을 줄 테니까 6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인간들한테 봉사를 하라 그러니까 소가 가만히 듣더만은 어떻게 60년 동안 일합니까? 저도 저 인간같이 30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욕심 많은 인간이 조물주한테 그러면 소가 반나면 30년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30년 가져라. 이게 인간 수명이 60년 늘어갔죠. 그 다음 조물주가 개를 불러놓고 개 너한테는 30년을 줄 테니까 열심히 사람을 지키고 잘 보호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30년이나 사람을 지킵니까? 저도 15년만 주십시오. 절반. 그래라. 그러니까 또 인간이 듣더만 그러면 이 사람 그 개가 버린 15년을 저한테 주십시오. 75살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원수기를 불러놓고 너한테는 30년을 줄 테니까 30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재롱 높이면서 인간을 재밌게 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30년 동안이나 재롱만 부립니까? 저도 15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라. 그러니까 또 인간이 15년을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15년을 가지니까 몇 세? 좀 90년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요새는 100세 인상을 하지만 30년 동안 그동안에 학교 다니기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열심히 자기 직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연마하는 기간이에요. 30까지는. 31살부터 아까 소가 반나면 60살까지는 소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서 직장을 새벽도 나가서 소같이 일해야 60살까지는. 그 다음 요새는 61살부터 더 빨리도 쫓겨나지만 환갑을 지난 61살부터 75세까지는 남자는 은퇴해서 그때는 집을 지켜야 합니다. 개같이. 네? 개같이. 그 다음 75세부터는 집을 지키는 것도 나서 손자랄지 손녀가 태어나니까 개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줘야 돼요. 재밌게 해주고 원숭이 노릇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9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 그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잘 듣긴 괜찮은가요? 예. 이걸 필요 없이도 오히려 그냥 이런 대화라고 했으면 더 오히려 필요 없어서 이렇게도 잘 들리다 이것이 좋은가요? 마이크 하니까 목소리가 참 좋으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람이 칭찬해주면은 예. 아니 진짜요. 목소리 음색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책도 있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예. 아까 칭찬하면은 아까 원숭이도 재롱을 잘 피워요.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인데 여러분 우리 저 선생님 행복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목도 드렸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 제가 그랬어요. 인문학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뭐냐? 제가 광주일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 서울대 나오고 기억이 서울대 가려면 이 책을 발발 시를 외우고 영어는 단어 쭉쭉 외우고 암기교육. 지금도 암기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암기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미국을 가니까 그게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교육 문제가 나와요. 그때 제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그동안 시간을 들였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 예? 뭐예요? 이 자체. 네, 자체. 우리 선생님 행복할 때는 언제가 행복해요? 부담 없이 우리 친구같이.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강연 들을 때는 갑자기 질문하면 답변도 못 하고 멍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10명이니까 한 가족 같고 여기 향교니까 얼마나 좋아요. 향교가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 같이 학교 공부한 데거든요. 대학교는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성균관이 있다고 해요. 대학교는. 제가 성균관에 거기서 인문학도 공부하고 성균관에 그 명륜당이랄지 그 제례 지낼 때는 그런 거 항상 참석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데 자,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 언제가 행복이에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할 때가 행복이다. 그죠? 사람마다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답은 없지만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 두세 명을 이야기해주면 여러분이 참고하시라 이거죠. 참고. 예? 제가 건강한 거지. 예? 제가 건강해서 이런 데 다닐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래서 건강하면 행복한 거. 행복이죠. 아주 좋은 것이 나오는데 이따 그 건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복 요소 중에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게 창의적인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 교육학 박사인 가드너 교수는 행복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사랑해요.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을 생각하죠. 못 가진 것을 항상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니까 수많은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조사하니까 행복한 사람은 조그마한 15평 아파트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라도 자기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하는데, 불행한 사람 보면 한 달에 변호사 하면서 1,000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아파트 압구정동에 4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도 40억짜리 아파트 압구정 산 사람이 행복한지 알아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강의 나오면은 그 사람들 얼굴에 항상 여러분보다 더 근심이, 제가 관상을 보거든요. 근심이 더 많아요. 더. 그걸 지켜야 하거든요. 지켜야 해. 안 뺏게 하거든요. 이게. 또 40억짜리는 또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세금 걱정해야 하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돈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 우리나라가 좀 전에 우리 그 새로운 세계로 해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한 12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에 100등도 못 가요. 행복 지수가. 행복 지수란 건 뭐예요? W는 해보예요. W는 뭐냐면 want, 자기가 원하는 거. 해보는 가진 거, 현재 가진 거.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 우선 여러 가지가 행복이 있지만 돈으로만 쉽게, 그러니까요. 나는 10억만 있으면 10억을 원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도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보니까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몇이에요? 100%라고, 100%. 완전히 만족을 해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10억인데 옆집 사람이 아파트가 갑자기 서울 같은 데 올라가지고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아파트가 20억 되니까 자기도 이 사람 따라서 20억으로 원하니까 절반으로 또 행복은 줄어드는 거예요. 행복은 남한테 자기보다 모든 사람을 비교를 해야지,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비교하면 항상 불행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가 3년 전만 해도 6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년 그동안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아파트가 벌어서 지금 16억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가만히 6억짜리 갖고 있으니까 3년 만에 16억이 됐어요. 16억. 16억짜리도 곧 재건축 한다니까 아파트 매물이 없어. 살라고 하더라도. 3년 만에 10억이 공돈이 생겼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늦기 전에 은행융자 받아가지고 집 사겠다는데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그 사람들은 월급 이자 내기에 바쁘다고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6억짜리가 3년 만에 16억이 됩니까? 그래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커너먼 교수는 행복을 또 뭐라고 했느냐? 행복하려면 자기가 즐겨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즐겨하는 것에. 나중에 제가 한 것 중에서 여러분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내 이름은 다 잊어먹거든요. 혹시 모르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 카톡이랄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하시면 또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릴게요. 또 티베트의 유명한 달라이라마라고 있잖아요. 고승, 승려. 그 사람은 행복은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라면 이 목표를 해서 다 가죠. 행복 이걸 성취하려고. 아까 10억을 가지면 행복이니까. 달라이라마가 한 말이 이 10억이란 그런 거 행복이란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당신은 마음속에 있다. 이게 행복은. 그게 달라이라마의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뭘로 통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 행복은 남 탓을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예? 행복을 남한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찾아야 돼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부인 오산데 이 옆에 내가 나를 왜 행복이 안 해줘? 또 아내는 이놈의 남편이 돈 좀 많이 벌어다 나 좀 행복해 주지 왜 안? 그러면 서로가 이제 불평이 되면 그 다음 못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건강하니만 이렇게 살아준 건 또 얼마나 반가워. 좋은 점을 보라니까. 좋은 점. 아내한테는 애들을 훌륭하게 키우면서 집안을 깨끗이 잘 가꿔주면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훌륭한 주부냐. 만져온 것을, 좋은 것을, 좋은 점을 보면 서로 행복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면은 한정이 없어요. 인간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단점이 있죠. 나쁜 점을 보려면. 여러분 새끼들이, 여러분이나 새끼들도 서너 명이면 다 틀려요. 새끼들, 자기가 하는 새끼도 다 틀려요. 단점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점을 그건 고쳐주려고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오지만 고쳐주려고 이렇게 충고해주고 좋지만은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움츠러드는데 네 단점을 장점으로 소화시키면은 네가 성공할 수도 하고 격려를 해주면 그 단점이 나중에 장점이 된다고요. 그걸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랄지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랄지 그런 사람들이 다 부모들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빌 게이츠 세계 제일 부고 페이스북 주커버그 30대지만은 수십조의 부자 그 머리 하나로 그 누구더이나 부모가 그 사람은 너는 나보고 틀린 사람이야. 너는 너만의 잠재력이 있어. 격려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남하고 비교시키면서 옆집 순자네 아들은 1등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왜 남하고 비교해요? 그 아들은 아들만의 장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대 나오고 미국서 박사지만 절대 제 친구 고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자식 농사 잘하고 지금도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효에 대해서 왜 효를 하게 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절대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이야기하고 남하고 비교만 하려고 말이죠. 행복은 자기 자신한테 있대요. 마음까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행복한 사회예요. 선생님 연세가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회로 생각하신가요? 물질에 조심. 우리 사회가 좋은 말씀은 전부나 갑자기 물질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제가 6억이 16억이 했다잖아요. 이게 물질로만 다 따지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 15평에 요새 배고픈 사람 없어요. 된장국에다가 김치만 넣고 오손도신 서너 가족이 하면서 그게 행복인데 그저 옆집이 10억이 갑자기 공통이 벌렸으니까 우리는 또 10억을 어디다 보충하지? 어디다 투자를 하지? 땅 보러 다니세요 내일부터.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서부터 잘못하면 걸리면은 저 모래땅도 잘못 사기도 하고. 현재에 만족해야 해요. 15평짜리 이것도 얼마나 복이냐.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렇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혼율, 자살률 세계 다 1등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 나쁜 것은 세계 1등이에요. 갑자기 물질만 이러니까. 그 통계로 올라오면 시간이 오고 사실은 PPT가 있으면은 제가 PPT로 딱딱 이게 보면은 딱 화면이 나오고 도표가 나오니까 하는데 PPT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니까 이게 한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지금 대화는 잘 되는 거예요. 대화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모르신 분 없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하고 나올 때는 손을 들었어요. 더 쉽게 할 테니까 그러면요. 다 이해를 하시죠? 네,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선생 출신이라 간음은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연구 결과를 제가 할게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복한 것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조사해 보니까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공통점이. 첫째는 가족관계가 좋다는 거죠. 가족관계. 두 번째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재정상태가 크게 굶기지는 않더라고요. 재정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재정상태가 없이는 절대 훌륭한 가족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15평 18평 김치하고 밥은 먹을 정도 걱정하지 않고 먹도 돼야지 해야지 의식주가 채우지도 못하고 행복하다? 그건 또 말이 안 돼요. 기본적인 건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 그래서 은퇴한 사람도 돈만 갖고는 안 되니까 봉사를 하고 또 일을 찾아가고 오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를 더 많아요. 지금. 왜? 자식들한테 학교에다 다 투자해버리고 나중에 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일해야 해요. 자식들이 자기가 부모 효도에 내가 늙으면은 은퇴하면은 자식들이 효도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은 제 친구만 해도 40대 아들딸을 데리고 있어요. 장가 시집 안 가니까 그 애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고요. 직장은 또 안 나가요. 일하기 싫다고. 그런 집이 많아요 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이거죠. 행복한 사람 네 번째 요소. 다섯 번째는 건강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이것은 지금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세계적 기관이 각 나라 조사한 것을 공통점으로 해서 5가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그 연구 주제자가 베일리안트 교수인데 이 사람이 1937년에 하버드 신입생부터 해가지고 2010년까지 72년 동안 하버드 졸업생들을 조사했어요. 하버드 대학 그러면 우리 한국만 해도 서울대 그래도 알아주는데 하버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랭킹 1위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268명을 조사해서 72년 후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했더니 하버드 대학을 발행했더라도 졸업했더라도 물론 딴 시신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그랬지만은 똑같이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마약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이혼자도 많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72년 동안 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는데 하버드 졸업한 사람의 72년 후에 보니까 행복한 노후는 부와 명예, 학벌 따위가 아니라 50대 이전에 행복한 조건을 얼마나 갖췄나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조건이 뭐냐?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고난 대응력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힘. 두 번째는 평생 교육을 하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안정된 가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가족관계, 공통된 것들이 많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네 번째는 45세 전에 담배를 끊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술은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담배는 연구 결과 백해무익이라는 것은 나왔거든요. 폐암도 유발하고 심지어 담배 핀 사람은 연기를 맡아도 옆에 사람한테도 건강을 안 좋다고. 45세 전에 담배를 다 끊었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술은 적당히 먹지만 술을 자기 절제하면서 적당히 먹더라고요. 고리망태하고 술,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 편도주로 것이 몸에 적당히 먹으면 심장이랄지 다 혈관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체중이 적당한 체중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버드 대학 연구 발표예요. 행복한 사람. 좋습니다. 이게 다 조금 전에 세계 밸류 서베이 기관에서 발표한 것하고 다 거의 다 중복돼요. 똑같이. 인간 세상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하면서 선생님은 그랬지만 행복을 하면은 각자 생각이 들지만 간단해요. 행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즐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즐기는 일. 그래서 공자도 이야기했어요. 명륜당이니까 제가 다 이걸 집어넣거든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락,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겠죠. 공자님도 5,000년 전에 행복을 하면 즐겨라 이거죠. 즐겨. 제가 그랬어요. 어디 학생들한테 그럴 때, 또 학부모들한테 그럴 때, 아들이 공부를 즐깁니까? 다 물어본다고요. 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은 애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를 하면서 집중합니까? 아니요. 1시간 넘을 때까지 가면은 바둑, 컴퓨터에다 바둑 내놓고 바둑하고 스마트폰 켜놓고 뭐 하고 그래서 집중을 안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공부 잘합니까? 서울의 강남에서 보통 한 달에 속성 과외 가르치려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요. 집이 부자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도 항상 중간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중간밖에. 그래서 제가 딱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아들이 공부를 즐겨하는 때는 공부 학문이 맞지 않소. 걔는 요즘은 컴퓨터 게임을만 잘해도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거만. 컴퓨터 게임과를 보내시오. 컴퓨터 게임과. 게임학과가 있어요. 게임학과. 바둑학과도 있어요. 걔가 좋아하는 즐기는 일을 시키시오. 그러면 걔도 행복하고 아들이 행복하니까 부모도 행복하고 돈도 안 들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귀중한 시간 왔으니까 제가 좋은 몇 가지만 딱 힌트를 드리고 생각해 보시라고 또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을 하면 제가 두 번째 즐기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차하기자 선생님 제일 뒤에 여성 선생님 즐기려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아 나도 인생을 즐겼구나. 근데 집에 가면 막상 즐기게 됩니까? 남편을 보면은 이게 좀 가정을 즐기려 해도 짜증부터 나는데요. 또 아들이 딸이 들어오는데 이놈의 공부 못한 것들이 밤 10시나 들어오고 도서관 있다고 하면서 너 도서관 제대로 공부했냐 짜증만 난단 말이에요. 즐길 수가 없잖아요. 아들과 딸 관계가 부모와 딸과 아들 관계가 즐기는 관계가 돼야 이게 되는데 이게 안 잘해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힌트를 줬어요. 저는 좋아하는 걸 할 때가 좋아하는 걸 할 때가 즐기거든요. 그렇게 즐기는 일을 하게 하는데 행복을 하면 즐기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아들이 즐기는 일을 진로를 만들어주라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즐기려면 뭐가 좋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세가 또 즐기려면 어떤 게 좋아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생각도 다 맞지만 제가 한 것은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7년 동안 박사한다고 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학술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라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각 나라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니까 즐기는 사람을 보니까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자 선생님도 직장을 생활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 30년 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직장에 가서 잘하고 싶어도 즐겁게 일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하면 짜증나요. 본래 체질이 서로 안 맞은 사람이야. 옆에 바로 책상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자기가 회사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출근할 때부터 오늘 또 걔를 또 하루 종일 보면서 지내하네. 즐길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집도 관계가 좋아야 화목한 가족이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부부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또 그건 가족관계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이런 조그마한 공동체 하면은 자기 싫은 사람 있으면 공동체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싫은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향교에 있는 그 단체를 가고 싶은데 소문이 들으니까 걔가 나온대. 아이고 나 걔 보면은 밥맛 없어. 걔 보면 오히려 불쾌해. 제가 수많은 강연을 해서 노골적으로 해요. 저한테 왜 선생님 전문에 안 보이대 얼굴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가고는 선생님 강연한다 해서 주제가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또 제가 보기 싫은 애가 꼭 나온다고요.
관계. 그런 거 많아요, 인간 세상에. 저도 제가 회사 30년, 직장생활 30년 하면은 어떨 때는 부하고 관계가 좋아요. 잘 맞으면 궁합이. 부하가 말도 안 듣고 체질이 틀리고 그러면 이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그것도 하루 이틀 생활해야죠. 직장이란 게. 취야 1년, 2년, 2시야 또 딴 데 8년이 나죠. 그것도 끝나고 나서 위로해 주려고 술과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요? 체질이 있어라. 그래서 인생을 즐기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죠? 그런 것을 학술적으로 뭐 하느냐?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성공했는가 1순위가 뭐가 나왔어요? 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관계가. 그 사람이 하버드 나왔느냐?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오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활할지 상사와의 관계가 좋냐가 학벌보다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좀 이해는 가시겠죠? 이렇게. 제가 한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 결과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혼자 생각이면은 아까 말대로 인문학이니까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제 혼자 생각이면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많은 수십억을 들여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라 부정할 수가 없다.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 플라톤, 서양의 유명한 플라톤 철학자 있잖아요. 플라톤은 관계도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관계도. 첫째, 자기와 수많은 제3자. 저와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인.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에요. 사람과의 식물도 관계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두 개의 화분을 놓고 하나는 아침에 나오면서 이게 쓰다주면서 너 예뻐. 나 잘 갔다 올게 직장. 한 식물은 너를 보면 내가 짜증나. 하면서 그걸 석 달을 넣으니까 이쪽 짜증나면서 자기가 하는 식물은 슬슬 메말라가고 시들어가더라고요. 자기가 나 오늘 잘 갔다 올게 회사 이러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주면서 한 것은 3개월 후에 보니까 더 시기시가. 제가 관계라는 것은 제가 지금 좀 전에 가족관계 너무나 반대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개와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자기를 이쁘면 자기가 이쁜지 안다고요. 개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다해요. 그래서 플라톤이 관계의 것은 자기와 제3자, 모든 3자. 두 번째 관계는 나와 당신. 둘이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애인과의 관계. 둘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자신과 관계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까 행복. 자기 마음에 달렸다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한 철학자냐. 몇천 년 전에 말했지만 이 몇천 년 전에 많은 철학자가 지금 수많은 돈을 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이 사람이 몇천 년 전에 자기 머리로 명상하면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몇천 년 전에. 가장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자기와의 관계다. 자기와를 정립을 하겠죠. 내가 누구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강의가 뭐예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나를 찾아간 여행할 때는 설문지를 갖고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자기가 써볼 거예요. 그러면 그 설문지도 미국 사람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설문지라 여러분도 일리가 있구나 할 거예요. 설문지를 해보면.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할 거예요. 세 번째 강의 때는 그 설문지를 할 거예요. 설문지.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 인간 못돼서 그러잖아요. 저 인간.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한자 보면 이 사람인이거든. 사람인. 그러죠? 사람이 저 사람 못됐으면 저인 못돼서 아니고 여기다가 저 인간 못돼서 그러거든. 저 인간. 응? 저 인간.
사이간자가 들어오거든요. 왜? 인간과는 서로 관계니까. 그래서 한자도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공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공기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한 30초 숨을 막히면 다 죽어요. 이 공기 공간이라고 하잖아. 공간. 왜 공이면 되는데 왜 간이 붙어요? 공기와 우리와의 관계. 공간. 그래서 한자. 그 다음 그것만 있어요? 시간을 할 때는 시면 되는데 한자 시간 그러잖아요. 시간. 간이 다 붙어요. 관계가 다. 공부를 할 때 간자가 붙거든 다 관계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간은 행복을 하고 행복 추구를 하고 살고 있다. 행복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질기를 내야 한다. 질기를 잃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까지 좀 알았어요. 나도 내일부터 관계가 좋게 살아봐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인간 한계란 말이야. 아까 말한 인간 한계. 왜? 자기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상대가 있거든. 상대. 인간.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아무나 대답해보세요. 자, 그 선생님 말씀이 좀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나는 생각할 때 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졌구나. 뭐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관계를 딴 사람에 비해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미국 공부란 것은 우리나라는 딱 정답을 줘놓고 이걸 외라해놓고 쓰게 하는데 미국 공부가 좋은 게 뭐냐면 특히 사립학교는 한 클래스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요. 10명에서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3시간 동안 미국은 한 과목당 보통 시간이 3시간 하거든요. 수업 오면은 3시간 동안 둘러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요. 야, 교수가 과제를 줘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겠느냐. 그러면 11명의 학생, 지금 11명, 12명의 학생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발표해요. 그 대신 이 전주에 과제를 줘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와라. 이 책을 읽고 그대로 발표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내야 해요. 창의적.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어요. 아들도 그렇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요. 미국 빌 게이츠는 아까 말했지만 주커버그 할지 부모들이 창의적 교육시켜요. 빌 게이츠도 하버드 대학 1년 중퇴했어요. 주커버그도 2학년 중퇴했어요. 남이 볼 때는 야, 너 아들 문제아냐 그럴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no, 우리 아들은 좀 두고 봐라 이거지. 남이 볼 때는 하버드 대학 1년 중퇴했으니까 너 학교 쫓겨난 거 아니야? 점수가 나빠서?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부모가 믿어준 거예요. 너는 무한한 잠재력인데 얘가 학교에 교수가 가르친 것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나 우스우니까 머리가. 이게 교수가 발명하지 못한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그런 걸 창설해가지고 수많은 프로그램. 주커버그도 페이스북을 만들어내고 교수들이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너무나 천재라 교수가 그래도 하버드 대학 교수면은 그 분야에서는 이걸 거란 말이에요. 교수가 이 사람을 만족 못 시켜주는 거예요. 지식 욕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너 이 자식, 너 이거 1학년도 안 다니고 왜 그만둬? 문제아로 부모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미국. 미국이 바로 힘이 바로 그거라고요. 창의적 교육. 제가 좋은 관계를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하냐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할 분 없어요? 지금 저는 살으면서 예. 그 부분이요, 관계가 예.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좋고 맞아요. 제가 지금 이 강의 때 나올 건데 바로 선생님이 인생의 경험이지만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을 연구조사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행동이랄지 마음가짐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LSD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러브.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더라 이거죠. 두 번째는 서비스, 봉사의 마음이 있더라 이거죠. 이제 볼런터리 서비스로 해야 하는데, 서비스 그러면 봉사. T는 트러스트, 남을 신뢰해주면서 믿어주더라 이거죠. 트러스트. 이게 LSD 정신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LSD.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랄지 마음씨를 보니까 마음 깊숙이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연구를 하면 더 깊게 들어가요. 말은 쉽죠. 사랑. 우리 선생님 사랑해 보셨어요? 네. 누구하고요? 신랑 벌써 그죠? 제가 물어본 이게 보통 학생들한테 오면 사랑 그러면 저 유학생하고 사랑하죠. 보통 남녀관계라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써온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사랑인데, 제일 상위 개념의 사랑은 뭐냐면 인간 인류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 석가모니가 말하는 자비, 공자가 말하는 인, 이게 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유대한 사람들은 둘이만의 관계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관심을 한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서 구제해줄까? 그게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좋은 말씀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하더라 이거죠. 예? 세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더라 이거죠. 네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지더라 이거죠. 다섯 번째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거죠. 이것 말고도 또 사랑을 자꾸 또 의미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이런 사랑의 저인가 보면 가장 높은 차원부터 가장 이렇게, 네? 남녀 간에는 서로 사랑하면 책임을 져줘야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했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서비스, 봉사라고 그랬어요. 봉사라는 뭐냐면, 봉사의 특징은 영예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봉사. 말은 쉽죠, 봉사. 제가 적십자에 있었거든요. 적십자사. 적십자가 봉사기관이라고 하지만 다 문제도 또 다 있고 그러지만 봉사의 특징은 영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봉사를 하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죠. 그럼 봉사는 뭐냐면 남을 위한 행위예요. 자기를 위한 행위 뭐 봉사라고 하죠. 남을 위해 베풀어주는 것이 봉사죠. 두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게 봉사예요. 말로는 봉사 몇 번 하죠. 행동으로 해요. 세 번째는 내가 봉사를 해주는 상대편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니라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거라 하죠. 동등한 위치에서. 네 번째는 내가 더 봉사해 주시니까 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다섯 번째는 봉사를 하면 시간이랄지 물질이랄지 노력 등 자기 희생이 요구된다 이거죠. 이게 제가 이 봉사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또 여러분 아까 제가 인문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봉사에 거기다가 이걸 좀 플러스했다. 자기가 말한 것을 데이터를 대고 논리를 시키면 그게 다 남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어릴 때부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려면 암기교육. 이게 정답 하나인지 아는데 정답 하나가 아니에요. 인문학은 자기가 하는 주장을 상대편한테 설득을 시켜서 상대편이 따라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봉사가 참 어려운데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봉사를 하면 소명감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알 거예요. 슈바이처는 독일계가 프랑스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신학 박사 목사였다고요. 이 사람이 목사를 해서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좋으니까 큰 대골 수영장에 딸린 저택에 살면서 예쁜 부인에다 자녀들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생활은 참 잘하고 있지만은 하느님이 나를 지상에 내려줄 때는 나만 찬사를 한 것이 아닐 거다.
봉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의사면허증 따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를 갔죠. 아프리카 흑인들. 90살까지 하다가 봉사는 죽은 거예요. 소명감이 없으면 그걸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두 번째, 우리가 저는 그 카톨릭도 아니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도 아니고 그러지만 테레사 수녀 보세요. 테레사 수녀 여러분 다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레사 수녀 젊을 때 사진 보세요. 정말 미인이에요. 정말 미인이라고. 제가 아까 60개국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미국에서 7년 있다 했잖아요. 미국에 학교를 가면은 예쁜 애다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제가 같은 우리 그 유학생을 보다가 미국 애들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잘생긴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가 유학 그 미국이나 지금 가면 미국 남자들이 붙어요. 예? 잘생겼지. 또 여성의 도리를 지키지 그러니까. 그래 국제에 들어온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 젊을 때 오면 그렇게 예쁜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원래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금은 유고슬라비아가 만 나라로 갈라져서 세르비아. 이 사람도 얼굴이 예쁜 데다가 수많은 교육도 받고 수많은 언어를 읊자니까 노마 교양청으로 수녀로 가면은 수녀로서는 최고로 영재는 직업이에요. 그걸 안 가고 자기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잖아요. 인도로. 이 사람은 캐톨릭인데 인도는 뭐예요? 힌두교더란 말이에요. 서로 송상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 배를 타고 내린 수녀가 내리니까 인도의 힌두교 극렬 좌파들이 너 우리나라 안 떠나면 죽이든지 그런 여자니까 강간하든지 할 테니까 당장 떠나라고 했어요. 그걸 하면서 다음날부터 자기가 한 일이 뭐예요? 인도는 소를 숭상하니까 소는 대도로를 하면서도 잘 모시는데 도로를 보니까 노인들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치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하는 일이 뭐예요? 썩어가는 시체는 솜으로 잘 닦아서 장사를 지내주고 배고파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수녀로서 일정한 교양 중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자선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교도의 수녀가 오니까 강간시킨다, 너 죽이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감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이 소명감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을 못 한다 이거죠. 나의 소명감. 나의 소명감은 노마 교양청 가서 교양 모시고 편히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필요한 데를 가야겠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 죽고 간 사람 보면 그것만 봐도 지건데 그 사람은 수험으로 다 해가지고 묘에 묘자리 써서 해준다는 게 보통 일 아니죠. 그것도 남을만 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 다음 아까 소명감과 헌신이시야 봉사를 한다 했어요. 헌신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지금 김계지만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경주를 한 번씩 갔다 오신 사람 있을 거예요. 경주 가면 석굴암이 있어요. 석굴암은 이건 세계적 문화재입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지금도 세계적인 문화재 학자들이 와서 석굴암을 보면은 어떻게 천년 전에 깊은 산 속에 이 석굴암이라는 게 산을 그 돌을 깎아서 거기다 산에다 만든 거거든요. 이게 산에다가 도구도 변변치 않을 건데 어떻게 했을까? 거기다가 자리를 잡은 거 보면 아침에 동해의 해가 뜨면 딱 그 부처님이니까 여기를 딱 정면 비춰요. 지금도 불가사리라는 거예요. 불가사리. 문화재 학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명한 문화재죠. 우리 석굴암이. 그런데 석굴암은 누가 만드는지를 몰라요. 단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사람 조사해 보니까 그때 막 통일신라됐는데 통일신라가 될 때는 문화가 백제보다 훨씬 못했어요. 옛날에 백제는요 문화가 해가지고 일본도 가르쳐주고 다 틀림없이 통일을 백제를
망가진 신라가 멸망시키면서 유명한 도공을 잡아다가 그걸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자기 신라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만든 이름도 안 남긴 거예요. 북국사는 있어요. 북국사는 김대성이라고. 그 사람은 신라 사람이에요. 뻔하잖아요. 자기 신라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우리 신라인의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이 북국사 석굴암 말고 다보탑, 석가탑도 만들고 김대성이 만들었다 이게. 그러지만 석굴암을 만든 사람은 이름도 안 남겼어요. 왜? 그 사람이 백제 사람이니까. 그러지만 이 백제 사람이 왜 유명한 이 남겼냐면은 그 사람이 김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정읍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면서 너무나 그리우니까 그 그리움을 바로 여기다 승화시킨 거예요. 예, 승화시킨 거예요. 석굴암에다가. 그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행적을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다 해야죠. 그 다음, 아까 말대, 그 다음은 신뢰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한국이 신뢰 사회입니까, 여러분? 어느 조그마한 가정도 서로가 신뢰가 있어야 가정이 화목해요. 이런 조그마한 공동체도 서로 조직 간에 신뢰가 없으면 망해요. 서로 비방이 나고 그러고 신뢰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여야 간에 합의해놓고 사인까지 해놓고도 다음날 우리 언제 했냐고 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정치는 멀었어요 지금. 정치도 대혁신이 돼야 합니다. 왜? 정치가들이 아까 말대로 교육을 이게 창의적 교육을 안 받았거든. 암기 교육만 받았거든. 그래서 기관과 단체 발전은 구성원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지만 LSD가 해병대 갔다 오신 분은 LSD가 뭐예요? 해병대원을 싣고 그 밑에다는 탱크랄지 그런 거 싣고 적진 깊숙이 상륙하는 그쪽 배가 상륙용 주정이 LSD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과 봉사와 신뢰의 마음을 가지려면 남보다 틀린 이런 개척 정신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남보다 좀 틀린 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제가 가끔 하나 넘어가되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 추구하려면 즐기는 일을 해라. 즐기는 일을 하면 관계가 좋아야 한다. 관계 좋은 사람 보니까 사랑과 봉사와 신뢰 정신이 마음속에 있더라. 지금 5가지를 벌써 했어요. 5가지. 옛날 우리 한국의 앙시 같으면 이걸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시험 과목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관계가 아니고 딴 거라면 그것이 들어가야지.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암기 교육.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김에 미국 유학을 막 가니까 제가 처음에 정치 생각이 있어가지고 국제정책을 했어요. 서울 사대 선생을 하다가 편한 직업이 있으면 교장으로 가만히 은퇴하고 지금 연금이 많이 날 건데 국제정치학을 하면 청와대랄지 그런데 보좌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도 지명받고 장관도 오실 거다 해서 국제정치학인데 제가 32살에 유학을 가니까 가장 영어를 필요 많이 한 데가 국제정치학이에요. 왜? 국제정치학은 10명이 앉아서 수원 영어로 토론해요. 책을 읽고 와서. 가장 필요한 데가 국제정치학이에요. 근데 물리학이랄지 생물학, 화학은 실험을 하니까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박사 따요. 또 하나 왜 박사 따느냐? 물리, 화학, 생물은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소련은 지금 공산주의예요. 중국도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 정치는 전혀 딴판이에요. 전혀 틀려요. 이게 제가 국제정치를 했는데 하다가 영어가 늦게 사오니까 미국 애들더라고 영어를 그 애들은 그냥 유치하게 하는데 저는 조금 알아듣겠는데 전공도 정치하는 데다가 영어가 딸리니까 영어는 옛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나면 문법이 머리에 굳어져요. 우리 한국은 나는 학교에, 나는 주어, 학교에 목적어가 나와요. 간다, 동사가 나오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I, 그 다음 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우리하고 구조가 틀리다. 그런데 중국 애들이 동양에서는 제일 영어를 빨리 배워요. 왜? 중국 문법하고 영어 문법은 똑같아요. 그만치 초등학교 지나면은 머리가 굳어지니까 옛날 한동안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전에 유학을 보내야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한국 문법에 굳어지기 전에 해서 옛날에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유학 보내려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지나면 나이가 10대 초반이 되면은 그 나라 문법이 굳어져 가지고 딴 나라 말을 배울 때 어려워져요. 그렇지. 이유가.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그만뒀는데 석사를 따고 박사만 수련했어요. 수련한 다음에 논문을 쓰려면 또 오래 걸려요. 미국에 내려가. 그 어떤 사람 10년 만에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교수가 하루는 부르더만 미스더고는 나이도 많고 또 전공이 틀린 데다가 영어가 조금 딸리고 그러니까 교육학을 해서 빨리 박사를 따고 들어간 게 좋을 것 같다. 또 그때가 80년도부터 87년까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스더고는 미국 교수들이 다 합니다. 광주 출신이잖아. 광주 출신이 국제정치학 따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어? 전두환 밑에서 딱 교수하고 그래요. 미국 정책 그 국제정치학 교수들은 각 나라의 상황을 다 합니다. 다 연구도 그러니까. 미시도고는 박사를 따더라도 어렵게 따더라도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생하다 왔으니까 교육학 박사로 하면은 자리가 많을 거 아니냐. 이게 미국 교수란 게 한 10여 명을 하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실력들.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토론하니까 그 사람 실력이 뭔지 다 알아요. 다. 시험 볼 필요가 없다고. 그 전주에 과제를 내놓은 책을 안 읽고 오면은 그 시간에 벙어리가 드는 거예요. 그게 빵점이지 뭐. 시험 보나 마나. 그 책을 내준 것이 5-6권을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따려면 시가 500권을 읽으라는데 그 영어로 된 500권을 보세요. 제가 이 조그마한 거 이거 한국말로 쓴 것도 좀 한 자료 수집하면서 2년쯤 걸려가지고 썼는데 이게 500권을 책을 영어로 된 걸 그나마 그 애들 책들은 이것보다도 한 3배씩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그걸 500권을 읽으려면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볼 때 이럽니다. 시험을 본다는데 그래도 미국에 다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있고 학기말 있고. 시험을 본다는데 그동안 막 가서 정치학도 하는 사람이 미국에 될 때는 열심히 노트를 쓰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 머리는 좋잖아요. 제일 어떤 애가 필기 잘하고 제일 잘했지? 그건 눈치 빠르니까 하다가 제가 지금 제일 저 여학생들이 그 꼼꼼하게 잘하거든요. 글씨도 예쁘고. 저 여학생 공책을 빌려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외운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왜? 그럼 시험을 딱 보는데 미국 학생들은 시험은 2시간인데 한 50분쯤 쓰고 다 나가. 근데 저는 2시간 동안 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가서 다 썼어. 다음 시간이 되는데 얘들들은 왜 시험 볼 때는 50분만 들어가지? 그 미국의 시험 취지는 뭐냐면 교수가 말한 걸 쓴 것이 아니고 교수가 말한 것을 비평한 것을 쓰는 거예요. 교수가. 우리나라는 교수가 말한 걸 비평하면 당장 찍혀가지고 이게 조교도 못하고 학점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 되더만 교수가 저를 보더만 계속 한 시간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교수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그냥 싹 써놨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나를 보고 계속 웃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시험 그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미스더고는 좀 자기 방으로 좀 오란 거예요. 갔죠. 의리양양하니 딱 시험 문제 내놓지만 이거 미스더고는 이거 칸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책 내놓고. 아닙니다. 일주일 지나지까지 머리는 좀 있으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국 교육이 그렇게 받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교수가 많은 걸 그대로 써야 A학점 받습니다. 미국 교육은 내가 말한 것을, 나는 닥터 셰퍼드 박사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다. 그걸 쓰라는 거예요. 이게 창의적 교육이에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제가 30 먹을 때까지 맨 암기 교육만 하고 학교 가실 때도 시험 문제 낼 때 아까 말대로 달달 놓여가지고 쓰라고 하니 써집니까 이게? 써지냐고요. 이게 교육도 습관인데 우리 교육이 정말 바꿔야 되는데 왜 교육계가 안 바꿔지느냐? 바로 이 사교육 업체.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재벌이라고 현대고등학교가 현대라 그런 데는 정중시고 그쪽이고 저거 옛날 부산 그런 데 가면 김무성 씨라지 그런 데가 다 학교 다 갖고 있어요. 의정부 가면은 경일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다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바로 그 교육정책 위반한 사람들이 예양형이나 국회의원들이랑 자기 교육사업이 방해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자기 학교 망하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아까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정치판이 대개혁 안 되면 안 돼요. 정치판이 개혁돼야 교육도 바꿔져요. 그냥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바로 그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학교를 다 갖고 있으니까 학교제 버리니까 교육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저 그냥 표 계산해서 학생들을 많이 끌어가지고 졸업시켜서 우리 이사장님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또 다 의정. 그 사람은 의정부에 나온 사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지금 계속 국회의원이에요. 왜? 거기서 자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문제죠. 이게 제가 오늘 강의 나온 것은 제가 막 암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문제를 던질 거예요. 나도 우리 자녀 교육할 때 갑자기는 안 되지만 자녀를 행복해 해야 애가 공부를 잘하겠구나. 애가 적성이 어디가 있을까? 애가 즐기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것만 하나 깨우치더라도 오늘 나오신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하면 관계가 좋아야겠구나. 아들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를 좋으려면 내가 달달 아들과 딸을 공부하고 볶은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 괴롭힌 것이. 내가 쟤들이 즐거운 걸 몰랐구나. 그래. 오늘 가서 당장해보세요. 내일부터는 네가 즐거운 거 해봐. 마음대로 해봐. 줘보세요. 오히려 공부도 열심히 해.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금 두 번째 떠들라고. 9시 반 된대. 그래서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오늘은 저는 가요. 예? 오늘은 그만해. 몇 시까지 가셔야 해요? 저는 김제 여기 저 조그마한 동네라 1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저는 보니까 알아보니까 정읍서랄지 익산에서 보니까 심야 버스도 없고 심야 열차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저 경상도 쪽은 그 공장도 많고 산업시설 뭐 많고 이렇게 심야도 수두룩한데 호남 쪽은 없어요. 제가 잘 알아봤어요. 바로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10시까지만 타고 제가 마치죠. 연달아서 쉬지 않고. 지금 33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루하잖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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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바빠. 예? 강의는 지루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뭐요? 집에 가실 그 시간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그럼 10시까지는 생각하고 오셨죠?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할 때는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대표님이 1시간 동안 강의하고 1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게 간단간단 줄인데 이게 보니까 한 3시간은 제가 해야겠더라고요. 이야기. 그리고 3시간 하고 그 다음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야 또 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심야 없는 거 됐구나. 이분들이 김제사니까 뭐
택시 타도 5,000원이면 뭐 만 원이면 가겠지 하면서 한 12시까지 놀라고. 그래서 지금 사랑과 봉사 신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예를 들어서 들으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봉사 신뢰로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 예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우리 축구에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인생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전반전은 몇 살까지 가요? 50까지. 보통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반전, 후반전을 때는 나이로 계산하는데 20대도 생각이 많은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후반전이에요. 목표. 근데 저같이 70대라도 나는 효에 대한 의식을 깨꿔주고 내가 배운 여러 가지 경험을 좀 나눠주겠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저는 전반전이라고 해요. 저는 목표를 150살로 잡고 있으니까요. 70은 되니까. 여기다면 앞으로 120살은 기본이고 의료가 좋아지고 그러면 세포도 바꾸면 150살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살을 살아야 그래도 12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120살 산다면 100살도 못 살아요. 그렇게 높게 잡아야죠. 그래서 삶에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전반전은 우리가 뭘 보고 살아요? 목표를 보고 산다고요. 아까 소같이 60살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18평짜리 40평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또 자녀들은 훌륭한 대학 보는 이 목표를 갖고 살아요. 후반전에는 뭘로 살아요? 의미를 산다고요. 후반전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 말대로 사랑과 봉사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도 전반전,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 후반전에 승부가 나면 연장전도 있고 연장전도 안 되면 페널티킥도 있고 그러니까 100세이식이지만 연장전 들어가면 120세가 되고 페널티 들어가면 150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남은 그대로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해야 남이 좀 창의로 인정해 주지. 여러분 전반전 후반전이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거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스포츠가 전반전 후반전만 있어요? 농구도 하다가 동점이 되면 또 연장전 들어가는 건데 연장전에서 안 되면 그 다음 대표가 나와서 던지는 걸로 축구로 말하면 페널티킥까지. 스포츠 마찬가지, 인생으로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를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지. 그래서 최근에 유엔에서 발표를 했죠.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다.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다.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이다. 80세부터 99세까지는 그때사 노년이에요. 100세 이후가 장소노인이에요. 이것이 몇 년 전에 발표한 건데 앞으로 자꾸 의료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120살, 150살 되면은 또 이게 바꿔진다고요. 이런 거 만드는 게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변화에 따라서 자꾸 또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랑과 봉사, 신뢰 정신을 가진 사람 2사람 내지 3사람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는 좀 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요. 다음 원래 강의가 저 한반도와 국제정세니까 제가 아까 말대로 국제정책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한 10번 왔다 갔다 했지. 예? 또 세계 한 60개국 왔다 갔다 했죠. 국제회의. 북한 대표들하고 맨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북한 사람이요. 대표단하고 만나면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 애들들이 막다고요. 우리 같이 돈에 물들 안 들어가지고 많이 가요.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이런 사적이지만 나중에 해드릴게요. 10번에다가 저 국제회의 가서도 북한 대표 만나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겠어요. 비화도 많고. 그 갈 때는 제가 대표단장 가면 한 명은 통일부 가고 한 명은 안기부가 다 꼭 3명이 간다고. 예, 기관이. 북한하고 접촉할 때는. 그래서 39대 대통령이 미국 39대 대통령이 카터가 있었어요. 카터. 여러분 카터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카터. 지미 카터. 이 카터라는 사람이 조지아에 인구도 좀 많은 주인데 그게 땅콩 농장을 하다가
주지사를 거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맑으니까 우리 미국이가 최강대국이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앞으로 정치는 자본주의 같이 돈만 알지 않고 인권과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전 세계의 지금 제3세계들이 인권 정치합니까? 그때 카터가 대통령일 때 우리 집권자는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람이 1977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박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박 대통령 막이라 유신헌법도 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막 감옥에 보니까 카터가 박 대통령 만나서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인권을 타람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애들을 감옥에 수많은 하고 사형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애들을 다 석방시키죠. 근데 박 대통령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치한 게 뭐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2개 사단이 주둔했어요. 바로 1개 사단을 뽑아버렸어요. 철수시켜버렸다고. 여러분요, 2개 사단이 전방을 지키다가 1개 사단이 빠면 그 희귀 공백이라는 게 무지무지해요. 그때부터 나라가 불안정해요. 부산서도 그냥 있나지, 예? 대구서도 있나지, 광주서도 있나지. 그러니까 차지철이 그랬잖아요. 부산거는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장에는 김재규는 다 정보를 수집하니까 민심을 다 떠났어. 박 대통령한테. 예? 사실대로 말해도 말 안 들어. 또 그걸 사실대로 말하려고 해도 차지철이가 딱딱 대통령 면담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런 말하면 안 됐지만 차지철 김재규 씨가 그때 총을 안 썼으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렸으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나중에 역사가 재평가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김재규 씨를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있죠. 자기 한 차 불살라서 수천 명이 될랑가 모르지만 그런 젊은이들을 다 살렸으니까. 이미 재평가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재평가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미 재평가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자꾸 민주화되니까 재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 사람이 76년부터 80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미국은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80년에 공화당, 이 사람은 민주당이었고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리간이었어요. 리간이 나와서 리간한테 패해가지고 결국 4년밖에 대통령을 못했는데 보통 사람이 대통령이 끝나면 오히려 수많은 강의를 불려다니면 한 강의 때 보통 1억, 딴 나라 좀 우리 한국 같은 그런 데는 10억씩 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그 미국의 국무장 하는 사람이랄지 대통령이 오잖아요. 전직 대통령. 그 기업체에서 10억 그렇게 줘요. 이 대통령을 끝나고 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특히 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뭘로 벌어요? 자서전을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자서전이 다 베스트셀러 되니까. 그런데 딴 사람 같으면은 4년밖에 못했으니까 인권 정치로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회사에도 안 불러주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건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자기 땅콩 농장에 돌아서 생각하면서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랄지 우리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 있을 거다. 그 생각하면서 책을 쓴 게 뭐예요? The Virtue of Aging. 나이들은 미덕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지금도 그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이 벌어. 그 나이들은 미덕에 보면 보통 여러분 책을 이렇게 보면 저도 저자지만은 책을 쓰면은 책에서 책을 제가 다 기억했어요. 수많은 자료 보면서 수집해서 쓰지. 두세 개 자기 머릿속에 나오면 그 책값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티고 에이징이 미국은 책값이 비싼데 한 $30 되니까 한 3만 원, 3만 5천 원 되는데 땅은 볼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또 번역을 해가지고 딴 나라에서도 많이 봤어요. 뭘 했냐? 우리는 늦기 시작한다. 후회가 꿈을 덮는 순간부터. 이 책에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언제부터 늙어요? 후회가 자기의 꿈을 덮는 순간부터. 또 두 번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점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보통 늙으면 자기 활동이 축소된다는데 점점 그동안 연륜이하고 지혜가 쌓이니까 확대되는 거다. 이 두 가지 명문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본다고요. 그러면 책 본 적이 빠진 거예요. 저도 책을 보면은
머릿속에 한계가 있으니 제가 감명이 든 것은 바로 그 즉석에서 컴퓨터 입력해놓고 항상 저는 그래서 조그마한 수첩을 갖고 다니는데 어느 질문이라 할 때도 나중에 바로 끝나면 잊어버리기 전에 그 질문에서 제가 힌트해서 그 질문에서 제가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다 좀 써가지고 바로 여기다 스마트폰에 입력해놓든지 올라가면서 입력해놓은 것을 집에 가면 책을 또 다음 발행을 위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예, 사람의 기억력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오늘 그 사람이 아까 10억짜리 강의를 하더라도 오늘 강의 들어서 10시간이 지나면은 40%밖에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40%. 3일이 지나면 20%, 한 달이 지나면 1% 내지 2%밖에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주 성공한 사학가랄지 유명한 학자들을 쓴 사람은 뭐예요? 항상 수첩으로 쓰는 거예요. 써야 해요. 써야 남아요. 지금은 머릿속에 좀 남지만 여러분 내일 가서 보면 그 선생이 무슨 말했지? 관계 그거 하나는 기억나는데 관계를 뭘로 이야기하겠지? 기억 안 나요. 그게 잊어버린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미쳐버려요. 부격으로. 잊어버린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써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한 1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10페이지를 내서 이게 복사해서 드릴까 하다가 아직도 상황을 몰라서 제가 못 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하면서 10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지만 10페이지. 이 10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책을 쓴다면 50페이지, 6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살을 붙이면. 10페이지. 그래서 이 니간이 그 카터가 80년에 니간 대통령 공화당 나온 사람한테 에서 떨어졌는데 이 니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좀 하는 전문학교 1000명도 못 되는 학생 유레카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보면 다 동부에 있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펜실베니아, 아이비 리그라고 10개 대학을 다 나왔어요. 거의 다. 오바마도 자기 아버지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고 엄마는 백인이지만 서로 이혼해 버리니까 오바마의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직장생활 하면서 오바마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전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 운동을 중단하고 하와이로 자기 외할머니 산소를 가니까 오히려 더 퍼센트가 더 많이 나왔어요. 효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80년에 유학 간다 했잖아요. 80년에 가니까 리간하고 카터하고 미국은 대통령 후보들이 둘이 꼭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우리도 그걸 해가지고 우리 TV 토론을 몇 번 하지만 미국은 양당제도니까 민주당 공화당 두 명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 기억이 나요. 리간이 국민들한테 한 것이 여러분이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 4년 전보다 지금 잘 살면 카터를 찍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4년 전보다 지금이 못 살면 저를 찍으십시오. 그때 인권 정치를 하니까는 제3세계 우리나라도 아까 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남미랄지 그런 데는 다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또 가장 한 것이 뭐예요? 이란은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이란 미국 대사관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 직원을 다 인질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초강대국 대사관, 원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 때문에 절대 침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란의 혁명들이 미국 대사관하고 대사관 수십 명을 인질로 잡으니까 미국 유신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경제는 자꾸 나빠지지. 미국 위상은 자꾸 떨어지지. 그러면서 니간을 압도적으로 니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간이 무려 이 사람은 8년간이나 한 거예요. 너무나 전문 대학밖에 안 나왔지만 8년간 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정치학을 하니까 이 사람이 국민과의 대화할 때 TV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가족이 형같이 이렇게 대화같이 이렇게 잘해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을 배우고 자기 스피치를 배우니까 아주 잘하는데 이게 니간이 연설한다 국민한테 연설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딴 건 안 보고 이 사람 연설을 봐요. 그래서 미국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니간 연설을 그렇게 보느냐 바쁜데 다. 근데 너 보라 이거야.
네가 연설할 때 표정이랄지 것은 꼭 자기 형님이나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야기한 것이 친밀감 없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 비결을 나중에 니간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자기 부인이 낸시인데 낸시가 책을 썼어요. 책 이름이 뭐예요? I love you, 로널드 리간. 나 당신을 사랑해. 나 당신을 사랑해.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 사람이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46년에 결혼했는데 96년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을 매일매일 조그마한 쪽지로 해서 자기 부인한테 보낸 거예요. 어렵지 50년간을. 대통령으로서 해외 순방할 때도 비행기 안에서 자기 그 아내를 사랑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부부간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볼 필요 없어요. 단지 이 책이 왜 가치가 있느냐? 리간이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TV에 나왔을 때 왜 친근하게 보느냐?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파동이 점점 커져 국민한테 갔다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감동을 주지 못한 사람이 국민한테 감동을 못 주는데 5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부인한테 메모라도 정 바쁠 때는 나 당신 사랑해. 딱. 로널드 리간 딱 사인해서 보낸다. 미국 비행기 안에서도 딱 해가지고 딱 보내. 그 50년 동안 그 연애편지 모은 게 그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사람 두 사람 연애편이니까 갈치는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 바로 이거 비결. 왜 그 리간이 국민들이 이렇게 왜 그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좋아하는가? 왜 친감을 느끼는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 파동. 선생님과 저하고는 지금 나쁜 감정이건 뭐시건 서로 지금 서로가 지금 파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공간이라고 했지만 파동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저하고는 지금 아주 나쁜 감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 파동이. 예? 그래 맞죠, 그게?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서로 그 파동이 점점 커져서 그 파동이 온 국민한테 퍼질 거라는 거죠. 이 파동은 효과가 있거든. 그걸 보고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네? 나비 버터플라이. 그런데 이 낸시를 왜 이렇게 사랑했냐면 이 사람이 니가는 아주 부유해가지고 인문을 원했지만은 학교도 유레카 대학 전문학교 조그마한 시션 나왔지. 직업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를 하고 싶어서 할리우드 갔는데 단역 배우 잠깐 나오는 거 그런 거나 써주는데 낸시는 그때만 해도 인류 배우였다고요. 수많은. 그런데 낸시가 네가 너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너 정신 돌은 거 아니야? 쟤 말이야 무일푼에다가 그나마 또 부인하고 이혼남에다가 학교도 시시하고 배우로서도 저 단역 배우. 근데 너는 지금 주연 배우에다가 돈 버는 것도 걔보다 몇백 배를 더 받는데 왜 결혼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쟤를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 그렇게 했어. 그 사랑의 감정을 50년 동안 쭉 보낸 거예요. 네, 니가. 그래서 지금 9시 53분입니다. 나머지 한 7분 동안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을 받고 제가 결론을 짓고 오늘 강의는 지금 제 사실은 준비한 것에서 절반밖에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냥 11시까지 할 줄 알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장 보낼 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 목차가. 그러지만 이 내용 것들이 2차 강의, 3차 강의 때 섞여서 나와요. 아까 인문학은 끝이 없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받은 것 중에서, 자, 선생님, 오늘 제가 강의하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마디, 한 단어. 갑자기 또 안 나오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걸 바로 그게. 즐겨라. 봉사는 행복을 나면 즐겨라. 즐겨라. 즐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야, 그런 것 같아, 얼굴이요. 스스로 남을 배려하라.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예. 거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예, 아주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딱 아주 그 행복한 아니요 사람 관상을 보면 알겠죠. 우리 선생님 기억이 남는데. 기억 속에다. 예? 예.
하려면 예, 다른 짓거리보다는 쉽게 되지 않잖아요. 예, 쉽게 안 되죠. 내가 그만큼 힘을 따라야만 관계가 유지하는데 예, 마음의 준비가 없으니까 이익을 먼저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뒷부분 안 했지만 아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행복 온 사람 보면 나이가 먹어도 평생 교육으로서 꾸준히 책도 보고 지혜를 닦더라 이거예요. 선생님이 요새는 학교만 가서 공부가 아니에요. 수많은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강의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꾸준히 죽을 때까지 요새는 평생 교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 듣고 내가 그동안 저녁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처음에 시작을 1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서 내가 뭘 부족한가를 공부하다 보면 나타나요. 책을 좀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꾸준히 나오시면 세 번째 때 자기 개발을 위한 가족 사랑이나 그 책을 드리면 그 책을 보시면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요. 그걸 무료로 드리겠다 이거예요. 기념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은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올 때는 요점으로 해요. 오늘 온 것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인데 인생은 행복을 추구한다. 오늘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가면은 명륜당 가면은 뭐가 좀 괜찮겠지. 행복을 하면 뭐라 했어요? 하는 일을 즐겨라. 즐겨라. 이따가 말씀을 즐겨야 해요. 즐겨라. 즐기려면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죠? 또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사랑과 봉사와 신뢰의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그 다음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리간 대통령 예를 들었고 슈바이처 같이 아까 테레사 수녀도 이야기 들었고 석굴암 예도 들었고 그것만 딱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3시간 강의에도 딱 5가지, 10가지 단어만 하면 그걸로 다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오늘 좀 못한 뒷부분하고 그 다음 북한이랄지 우리 한반도 국제정세를 잠깐 시골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울에서 맨 국제회의도 가고 국제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집에 가서 그래도 김제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어디 개모임 그런 데 가면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저 강의 들은 거 그러라고 이렇게 오죠. 너희들도 명륜당 한번 가서 그 강의 한번 들어봐. 제 강의 함부로 안 해요. 제가 수많은 강의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수많은 강의하니까 막 이렇게 그냥 한 10페이지 써갖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는 다 찰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는 자리가 다 찰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10명을 데리고 오실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나오신 분들 명단을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마지막 강의할 때 책을 20권 갖고 와서 제일 개근한 사람부터 책 드릴 거예요. 20권 이상은 제가 못 드려요. 그것도. 왜냐면 저도 이게 아무리 친구지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해야 돼. 11명이니까. 예? 오늘 11명이니까. 예. 11명은 웃기려 하겠네. 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자고 버리니까 12시쯤 지금 마음 같아서 지금부터 발동이 걸렸어요, 사실은. 한 12시까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김제가 집이니까. 안 들렸어요. 저한테 오히려 12시까지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저는 12시까지 마음을 갖고 왔는데, 예? 여러분이 가시겠다 하니까 제가 또 여기 그냥 실증 나면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나와서 고마우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의무적으로 1인당 3분씩은 좀 모시고 와요. 아들, 여러분만 오실 필요 뭐 있어요? 아들, 딸 데리고 와요. 손자같이. 다음 주에는 평생교육이랄지 긍정과 낙관 정신의 중요성,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러냐 중요하냐 이러니까 여러분만 대상이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드려야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랄지 초등학교 다 데리고 와요. 다 이해 다 한다고. 들으라고요. 아시겠죠, 선생님?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의원들도 가서 전화 걸었어요. 당신 내일 다음 주에 참석 안 하면 나 당신 다음에 안 찍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와요? 다음 얼굴 해가지고 또. 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의회한테 전화 걸으라고요. 당신들 다음 주에 와서 그거 안 들으면 나 표 안 찍을 거라고. 법 한번 줘요. 네. 정치인들은 표 연관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봬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우리 고영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좋은 강의해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오늘 이제 약속을 안 지키신 분들은 되게 시간이 너무 늦어요. 시간은 다시 일요일 조정해서 시간에 너무 늦어. 늦어 시간이면 정말 괜찮은데? 시간은 앞에 딴 거. 다음날 읽어야 돼 보니까. 아유,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에 뵙죠. 예. 이거 과일 좀 더 가지고 가세요. 같이 이렇게 사진 한 장. 사진 좀 찍어드려. 이쪽으로. 아, 저기가 보이니까. 아, 불빛. 이쪽에 찍어야 된다. 네. 언제 오셨어?